그때의 신봉사는 곽씨 부인과 심청일이 여이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신봉사에게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접근한 이 뺑덕은의 심술보가 꼭 이렇든가 보더라.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배주고 고기 사기 허니복은 엿사 먹고 잡고길랑 돈을 사 정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자미 내 우통 먹고 낮잠 자기 이웃 집에 가 욕자라고 조상 집에 가 쌈자라기 잠자면 이갈기와 배 걸고 발목 떨고 한밤중으로 물고 코큰 총각 유인 오고 남자 오면 생긋 웃고 빈담 맷대 손에 들고 보든 말든 담배 피기 돈 줘도 모두 받아 밤낮으로 술 마시고 상하청 모습들과 발 잡고 춤추기 힐 끄더면 힐 끄더고 힐 끄더면 힐 끄더고 삐죽으면 빼죽어고 빼죽으면 삐죽하고 의리 없고 사정 없는 뺑덕이는 인연의 행실이 이리 한 것을 신봉사는 아무런 줄도 모르고 신봉사가 잠든 사이 밤중 도망을 했었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배주고 고기 사기 허니복은 엿사 먹고 잡고길랑 돈을 사 정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자미 내 우통 벗고 낮잠 자기 신혼부부 첫날 밤에 배 아픈 뺑덕이네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 치고 부랴 힐 끄더면 힐 끄더고 힐 끄더면 힐 끄더고 삐죽으면 빼죽어고 빼죽으면 삐죽어고 의리 없고 사정 없는 뺑덕이는 뺑뺑 뺑뺑뺑뺑 뺑덕이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연구원에서 사회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오재환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사회적 변화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복합위기라 그럽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자가 3개 붙었죠. 3고라고 하는 것들이 좋을 때도 있는데 굉장히 나쁜 지금 징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 부산에서
과연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청년들의 삶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하는 그 질문부터 좀 드릴까요? 부산에서 이제 청년 정책을 만들 때 대상으로 잡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인구는 2021년도에 보면 66만 7천 명, 전체 인구의 한 19.9%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39세까지로 넓히면 좀 늘어납니다. 89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더라도 아직 한 35만 정도 된 부산의 인구의 3분의 1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뒤에 가면 2050년이 되겠죠. 이때쯤 되면 한 15.1%, 38만 명으로 뚝 떨어진다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은 250만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과연 부산이 지금처럼 또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 것인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출산율이 감소해가지고 일어나는 자연 감소는 우리가 잘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또 하나의 더 위기를 겪고 있죠. 어떤 거겠습니까? 청년들이 부산을 떠난다는 겁니다.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이제 묶어두는 게 우리의 목표이긴 하겠죠. 그죠? 어떤 이유로 떠나는가? 최근에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재미난 조사를 하나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재미난 결과는 아닙니다. 각 시군구에 어떻게 인구들이 이동하는가를 봤더니 대부분의 20, 30대들이 서울의 관악구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관악구. 대학을 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뭔가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공시촌이 많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돼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일 많이 옮겨가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부산의 20대들이 1등입니다. 부산의 30대들이 또 2등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했다는 걸 저희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그럼 부산에서 청년들은 왜 떠나는 것인가? 여러분들 왜 떠날까요? 그죠? 잘 아시겠죠? 첫째는 취업의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어서 부산을 떠난다는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돈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없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여기서 마련할 수 없어서 나는 부산을 떠난다는 주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부산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고등학생들이 인서울을 외치고 부산을 떠나갑니다. 학업의 문제 때문에 떠납니다. 20, 30대들이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부산은 점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는 줄게 되고 젊음을 잃어가는 어떤 활력 없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취업의 어떤 문제로 다시 한번 볼까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5년도에 고용률이 58.4%, 실업률이 5.2%였습니다. 2020년이 되면 실업률은 7.4%로 올라갔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산의 청년들이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청년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취업자 수를 보면 전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를 2021년도에 보니까 2,70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20, 30대들은 전체 고용의 수치를 보면 5.6, 5.8 뭐 이 정도 되니까 전체 20, 30대 평균을 내니까 5.7%입니다. 이것은 부산 전체의 평균 6.1%보다 모자란다는 거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22.4%, 서울 전체 18.5%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 기회가 많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을 숫자로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우리 현실들에 과연 그러면 부산의 청년들을 붙잡는다는 말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또 부산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러면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내고 오늘 일어났던 청문회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토론들을 통해서 그 방안들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청년 정책의 어떤
최초의 어떤 정책들을 만든 것이 2013년도입니다. 청년, 오늘 문화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청년 문화 육성 조례라는 것을 제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청년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 1,959억 원, 어이구 어마어마한 숫자로 들리시죠? 숫자도 지원 사업의 숫자가 121가지나 됩니다. 많죠, 그죠? 주로 어떤 데 지원을 할까요? 제일 첫 번째는 일자리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주택의 문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는 이 현장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양성에 대한 교육의 문제들을 지원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년들의 어떤 복지들, 희망의 디딤돌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모이셨던 이 분들처럼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삶을 지원해주는 예술인 복지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사회 참여의 기회들도 보장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총 121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현실이 좀 암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또 어떤 청년들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잘 몰라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도의 문제와 실제 정책의 체감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 이 많은 일들이 청년들에게 주어지고 청년들에게도 힘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 활용 비율이 낮긴 합니다. 5.8%에서 9.4%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프로그램 활용을 해봤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희망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정책의 뿌리는 사람들의 삶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삶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 이후로 부산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도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탐구해 왔습니다.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진 욕구, 사고, 가치관 또는 취향, 아주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한 삶의 양식으로 굳어져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주거,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고 쓰고 있는 소비, 또 이동, 그다음에 건강, 일과 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상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주거 선호도 최근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변화에 따라 주거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가장 좋은 집이 어디였습니까? 교통이 편리한 곳, 역세권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행복을 최고 가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리는 소리는 공세권. 공세권이 뭐죠? 공원 가까운 곳. 수도권에 지금 짓고 있는 상기 신도시는 역세권 바로 옆에 대형 공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상상이 안 되죠. 또 숲세권, 숲이 가까운 곳.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편세권, 편의점 가까운 곳이 편의점 가까운. 설세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슬리퍼 신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세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달이 용이한 곳에. 예.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주거 스타일의 어떤 욕구의 변화들이 반영되어져야만 주거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역세권 주변에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가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이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2023년도 소비 트렌드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이 평균 실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평균이 실종되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의 삶은 그냥 평균에 맞춰서 대충 살고 목적 없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실종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방금처럼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치나 실용적인 취향이나 욕구들이 반영되어진 다양한 형태의 소비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생겨남으로 해서 이런 소비였던 욕구들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가 이제는 양극화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극과 극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나는 외식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두 종류로 나눠진다든지 또는 하나의 것으로 결합되어서 단극화 현상, 하나로 집중된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최근에 보시면 플랫폼의 어떤 형성들입니다. 특히 OTT의 어떤 형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어디를 통해서 보십니까? 이런 단일화된 플랫폼이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단극화 현상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N극화라는 겁니다. N극화. N극화는 여러분들 핫플레이스 많이 얘기하시죠. 핫플레이스보다는 이제 힙플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얼지로를 힙지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레트로한 어떤 경향과 소비의 자기의 가치가 결합된 곳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아지겠죠. 부산에 곳곳이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동네에 어떤 서점들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대형 서점을 안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소비적 형태들이 바뀌는 것. 이게 평균 실종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에 있어서의 가치관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새로운 MZ세대의 어떤 가치관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 개별화되는 자기를 중심으로 취향과 감성, 개성을 추구하는 강한 현상들을 가지는 게 MZ세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세 번째는 이런 경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치 지향을 한다는 겁니다. 가치 지향을. 우리 가치 소비라는 얘기를 하시죠. 가치 소비들. 환경과 사회 이슈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둔감할 줄 알았더니 민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가 소비나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 관리와 함께하는 가치적 소비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로깅 잘 아시죠?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존 활동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환경에 대한 가치 지향적 활동을 지금 MZ세대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하지 않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향해가는 자기 주장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스타일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어서 우리 사회에 청년들이 가야 되는 어떤 정책적 환경도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양성과 혁신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양성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사회 구성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 변화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고 비슷한 사고를 하는 행동으로서는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양성이 주어져야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혁신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만의 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역발상. 주어진 상태대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메뉴가 있는 식당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죠?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내가 장사를 잘 해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메뉴가 없는 식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날의 특별한 것들을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것과는 다른 차별성이 생기겠죠. 또 한 가지, 내가 택시 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러면 택시를 일단 사서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택시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도 내가 택시 회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부가 바로 이런 역발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역발상이 필요하죠. 결국 이것은 아웃사이더적 사고하고도 결합됩니다.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어난 천재를 키우지 말고 친구가 많은 범죄를 양성하라. 친구가 많은 범죄를 양성하라. 그래야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서로 모일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다양성의 어떤 가치가 발현된 창조적인 어떤 창의성들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양성이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가치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미래들에 우리들의 어떤 그런 역발상적인 어떤 의미들을 담아 가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히들 얘기하는 정책의 당사자성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청년 당사자성을 키워야 한다. 누가 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요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체로 서는 겁니다. 청년 정책의 주체는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 예술의 정책도 청년 예술가들이 요구하는 것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담겨져야만 바른 체감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나서야 됩니다. 직접 나서야 돼요. 누가 해주겠지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담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수가 모여서 이 얘기하는 이게 결국 집단지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홀로 앉아서 외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청문회 장소처럼 같이 모여서 이 얘기하고 탐색하고 나의 주장을 하고 타인의 얘기를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함께 한다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은 방향을 충분히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형태의 담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다양성과 혁신이 주어지고 내가 주인으로 나서고 주인으로 나선 곳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홀로서 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친구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사는 신나는 세상. 그것이 청년 정책의 뿌리이자 우리들이 가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산에 갔더니 청년들이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하는 일들에 지원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더라 하면 부산을 여러분들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시죠? 여러 청년들이 다시 올 겁니다. 내가 친구들에 전화해서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친구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청년이 함께하고 같이 해나가는 부산의 청년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청년 시대를 열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회는 우리가 청년이 어떻게 돼야 된다기보다는 시대가 청년의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자체가 청년의 사회. 시대 정신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다 함께 젊음이 갖추어진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오늘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 서울 청년 예술인들의 과감하고 이 거침없는 대화의 장, 근본 있는 포럼, 부서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동이든 음악이든 뭐 연기든 싹 다 멤버가 안 바뀌어요. 할 사람들이 많지가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서울에는 너무 선택지가 많잖아요. 진짜 그 예술가 부부는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긴 해요. 남편이 버는 비용이 숨 쉬는 데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그 적금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제가 안 벌면 안 되는 상태? 사실 저는 결혼을 되게 일찍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데 못 할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 장인어른이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연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불확정하게 어떨 때는 좀 확 벌고 어떨 때는 또 안 벌고
내가 내년에 혹은 다음 달에 또 돈을 벌지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일단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 뭔가 그러한 여건들 때문에 아 결혼은 내가 나중에 할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미래가 저잖아요. 를 하고 사실 이제 예술인 남자 가장으로서 이제 사는 게 처음에 이게 되게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듯이 평범한 뮤지션들이 그냥 평범한 뭐 예술가들이 그냥 예술 활동 평범하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서울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토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이제 겪어봤던 경험이나 이제 얘기들을 바탕으로 공감을 먼저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했던 걱정들을 이미 겪으셨던 분들도 있고 같은 예술 카테고리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음악에 있더라도 또 모르는 점들 또 진짜 제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미술계 이야기, 뭐 연기계 얘기 이런 것들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 잘 보셨나요? 뭔가 좀 공감되는 부분은 없으셨는지요? 방금 화면은요, 부산문화재단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청년예술가와 서울의 청년예술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간극을 좀 좁히는 시간이었는데 막연하게 뭐 부산은 어떨 거야, 서울은 어떨 거야 했던 그 청년 예술가들이 하나하나 서로의 빈틈을 보고 또 장단점을 체크해가면서 청년 정책도 얘기하고 청년들의 삶을 얘기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문화도시 부산 어젠다 부산문화 청문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부기가 웬일이에요? 제가 또 이 부서 모임의 마스코트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소통갈매기 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토론을 같이 했었거든요. 오늘 부산과 서울 청년 예술가들을 대표해서 이야기 나눌 이 6분, 이 북이가 한번 직접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감사하죠.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대표하는 부서 모임인 만큼 부산 지역의 대표 청년 예술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리꾼 김재은, 와. 연기자 박기름님,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각 디자이너 박보님입니다. 자, 부산 대표 3명을 소개해 주는데요. 잠시만요. 바빠. 또 이동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서울 대표 3명도 소개해 줘야 되니까. 그죠? 왜 이렇게 멀지? 자, 이번에는 서울 대표 3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가 허현수, 와. 연기자 연재환, 자, 마지막으로 실용음악가 박관익입니다. 맞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분이 한 분 남았어요. 바로 오늘의 MC 부산 MBC 김동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부기가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이 부서 모임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네. 처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까지 하면은 5번째 모임이고요. 그 부산과 서울의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 제가 듣기로는 부기가 이제는 시의 아주 실세예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시장님이 그냥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껌뻑 넘어간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만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 인턴인데요. 제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잘 정리해서 네. 그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부기가 잘 전달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의 차이를 좀 듣고 싶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서울 가면 막연하게 돈 많이 벌 것이다, 직장도 많을 것이다, 뭐 청년 예술가들 입장에서. 그런데 집값이 비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산 대표부터 들어볼까요? 박규남님. 네, 저는 서울에도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네, 한 2, 3년 전에 네, 코로나 딱 시작할 쯤에 정리하고 딱 내려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돈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값이. 500에 30, 뭐 500에 40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주변에 또 서울에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 보면 제가 부모님 집 시세랑 서울 친구들 시세랑 딱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소득은 어땠어요 그때? 사실 저는 예술가로서는 서울에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연극하면서 저는 한 3달에 공연하고 한 30만 원 정도 이제 받았었거든요. 예, 예. 부산에서. 근데 서울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아서 국립극단에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한 달에 한 150 정도 이제 받으면서 생활하니까 너무 윤택한 거예요. 아, 이렇게 연극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방송이나 이제 CF 같은 것도 부산에서 할 때는 한 금액을 다 얘기해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10만 원대에서 이렇게 받았으면 참 단위가 좀 다르네요. 네, 그죠? 한 100단위로 넘어가니까 이게 참 이래서 서울 다들 서울 하는구나 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규남님이 서울을 완벽하게 경험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짧게 있었던 거니까. 네. 진짜 서울 들어보시죠. 예술가들은 실제로 어떤지 네. 잘 모르는 얘기다, 그런 표정이어가지고. 오히려 이걸 격차를 말씀드리자고 하니까 네. 제가 사실 부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얼핏 뭐 규남님이나 이렇게 조금 사전에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뭐 주거 환경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나 혹은 조금 더 비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사실 특히 무명 배우들, 저희가 일반인 분들이 모르는 배우분들은 결국 이 본업으로만 돈을 벌 수가 없기에 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소득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부산에서 해도 똑같이 최저시급을 받는 거고, 저희가 서울에서 일을 해도 똑같이 최저시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소득에서 큰 차이라고는 아까 규남 씨가 말씀해 주셨던 조금 촬영이나 혹은 공연을 했을 때 페이 부분은 확실히 서울이 좀 큰 것 같고,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버는 소득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이 고향이 아니어서 타지에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거, 생활비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가 버는 족족 다 숨 쉬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 이외에 또 자기의 뭐 스펙이라든지 혹은 촬영을 위해서 할애해야 될 시간과 돈들을 좀 할애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부산이 고향이면 집에서 어쨌든 하면서 나머지 돈들을 좀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서울은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재현님도 그러면은 고향이 서울은 아니세요? 네, 저는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올라와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쭉 서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그동안 많이 했겠네요. 그죠? 좀 극단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예, 어떤 질문이냐면, 돈이 있어야 예술한다, 돈이 없어도 예술을 할 수 있다. 야, 요거는 좀 약간 도발적이고 극단적이긴 한데, 도우님 한번 해볼까요? 저는 돈이 있어야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좀 많이 작업을 할 때 힘들었었어요. 저는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이 어두운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빔이라는 이제 자재도 빌려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돈에 맞춰서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돈에 맞춰서. 빔을 만약에 일주일 동안 빌릴 수 있으니까 일주일 안에 할 수 없는데도 작업을 최대한 줄여서 일주일 안에
안에 작업물이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자로서는 솔직히 좀 많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좀 제 스스로에게 실망을 또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목공 작업이나 또 설치물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을 타 지역이라든지 뭐 기장, 정관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공간을 빌리기도 힘들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 하나씩 스튜디오가 또 다들 하나씩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 뭐 자르고 페인트 하는데 또 환경을 또 바닥에 페인트 자국 묻으면 막 알콜로 막 닦고. 그러니까 이런 스튜디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맞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목공 작업도 하고 막 페인트 칠도 하고 이러면 혹시라도 튈까봐. 네, 그러고 또 그거를 용달을 불러서 또 아이고. 전시관까지 가져가는데도 또 비용이 드는데 또 전시관에서 작업을 또 할 수 없으니까 이동하는데 또 돈이 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꼭 돈이 있으면 만족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에 네,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있습니다. 돈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실 돈을 지원을 받아도 작업자로서는 사실 더 필요하다라고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든 생각이 그래도 작업을 할 때 이 정도는 있으면 내가 작업을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가 항상 근데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선 지원받는 금액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가들은 자기 사비를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네.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지원금에 대한 그 폭도 좀 많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추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고요. 관익님 어떠세요? 네, 제 분야. 근데 네. 신혼집 차리면 네네네. 그 좀 걱정은 있겠어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좀 걱정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분야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용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뭐 동네 형 따라서 뭐 기타를 배운다던가 뭐 교회에서 기타를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접근이 되게 쉬운 예술 장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이 없어도 예술을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접근이 쉬웠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어도 실용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술을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이제 음악가로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네,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낙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뭐 대학교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실용음악가들이 많이 개설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이제 많이 실용음악 쪽으로 많이 예술가들이 몰리고 또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네. 점점 원래는 처음 시작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예술이었다가 점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네, 점점 네. 넘어가면서 이제 이 분야도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금방 바닥이라는 네. 표현이 나오는데 바닥이 나올 뻔했는데 이 분야도 예, 이제 예. 돈 있는 사람 돈이 있어야지 네. 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은 사실 누구라도 좀 할 수 있는 예. 접근성은 좋은데 이제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점점 사이즈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럼 결국은 돈이 없으면은 예술이 좀 힘들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계속 가는 거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현숙 씨?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도 다녀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나는 진짜 이제 예술을 못하겠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 갔을 때 돈이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없이 시작을 했고 모든 걸 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대학원을 졸업할 시점쯤에 이대로는 제가 생활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회사에 들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제 전공을 좀 살려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토탈 아트 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C이신 분들이 네. 이렇게 안 따르면 몸이 아프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B가 안 되면 네. B 되신 분들이 그걸 안 받으면 네. 안 받으면 몸이 아픈 신병 나듯이. 네, 그러니까 계속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같은 예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네.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 또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부럽기도 하고 네네. 나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건데 이거를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니면서 내리하다 결국은 그만두고 제가 예술을 다시 돌아온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적인 부분도 되게 걱정이 되긴 많이 하지만 예술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야, 나 진짜 생계 때문에 뭐 물론 현승님도 그렇지만 정말 예술 그만두려고 했었다. 그만뒀었다라는 분 또 중간에 뭐 있을까요? 이 중에서 어떠세요? 제가 예. 예술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보다는 네. 조금 이제 지쳐 있을 때 조금 더 저에게 채찍질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인지는 네.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힘든 상황에서 뭔가 내가 계속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대출을 받음으로써 매일 아침 그 통장 잔고를 보면서 더 힘을 내서 오늘 더 열심히 예술을 해야지. 몇 월 며칠 대출 이자 나가는 날입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마다 훨씬 이제 힘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조금 받아와서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조금 하면서 네. 미래 나에게 갚아 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본인은 대출을 선택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6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앞앞이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청년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 현장에서 부기가 듣고 왔다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직접 그 더 많은 청년 예술가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짧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포덕해가지고 날아갔다 왔는데요. 그 청년 예술가들이 느끼는 청년 문화 정책의 현주소 바라는 점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부 갈매기의 키 부산의 소통 갈매기 북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산 문화 청문회를 위해서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연극 활동하고 있는 연극배우 이은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연주자 김혜지입니다. 올 한 해는 좀 어떻게 사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올 한 해는 좀 많이 풀려가지고 많은 연주를 하고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전세 대란이라는 전시 기획을 3부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인 전시를 여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조금 활발하고 치열하게 부산에서 연극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산과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프라라는 게 시장이 활성이 돼야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있다 보니까 서울, 경기 지방에 대부분 몰려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적인 인프라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적인 인프라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 시장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에 공연장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전시관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도 직접 찾아다니고 조금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부산시에서 청년 정책을 다양하게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한번 듣고 싶어요. 홍보가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부분에 하나 보태보자면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키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창업 지원이라던가 정말 많은 게 있긴 한데 와닿는 게 사실 잘은 없네요. 조금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부산 청년 파이팅! 부기가 참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세 분 모두 뭐 제각각이긴 한데 거의 뭐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부기 어땠어요? 현장에서 인터뷰한 소감은?
제가 작년에 데뷔했지만 더 빨리 이렇게 더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 시장님을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얘기만 하면 이렇게 자꾸 긁어요. 덜덜 떨고. 아닌데요. 저에게는 시장이지만 또 사장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이기도 하지만 사장이기도 하다. 그렇죠.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앞서 인프라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활동 공간 그리고 지원 인프라 뭐 이런 것들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청년 예술인으로서 네. 이제 금방 VCR에서도 봤지만 공연장에 대한 갈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주자기 때문에 무대를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거는 모든 연주자들이 똑같을 텐데요. 네네. 그런 공연장 시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 이제 배고픈 청년들이 이제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사실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듯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원 사업금이나 뭐나 이제 받으면 사실 절반 정도가 대관비나 이렇게 다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예술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5, 6개월을 준비하지만 그만큼의 타당한 이제 금액은 안 되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음악, 우리 것을, 우리 모든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으면 그죠? 그죠. 지원을 받으면은 사람도 필요하고 공연장도 맞습니다. 필요하고 연습실도 필요하고 의상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나가다 보면 정작 본인에게 와야 되는 어떤 이익 같은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거의 마이너스가.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알리고 싶고 예술을 보여주고 싶은 예술인들이 사실상 이거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지원 인프라 자체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네네. 네, 우리 대관비나 이런 대여비 같은 연습장비 이런 것만 조금만 줄어든다면 더 감사하지 오히려 줄어든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 정도만 지원이 확실히만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이렇게 받는 지원금 중에서 대관비나 이렇게 무대 사용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가 봐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작업실, 뭐 무대 사용료, 뭐 대관비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4회차 동안 녹화를 하면서 계속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게 부기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달라라고 네. 얘기했던 게 이제 지원 사업금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라도 대관비를 이제 지원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에서 받는 것만 그 지원금 안에서 이제 대관비는 무료로 해달라. 이걸 좀 말을 그것만 해도 해달라. 굉장히 많이 좀 크군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수고비를 더 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규남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뭐 실제로 공연도 같이 또 공연을 하신 분이니까. 네네. 그죠? 여기에 약간 저는 엎어서 너무 네. 좋고 저는 그 공연장에서 그 공연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제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뭔가 하고 나서 또 다음 계획이 제가 가진 공연장은 너무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있는 대극장이나 이런 데서 좀 공연을 해보는 게 목표인데 네네. 제가 쭉 보면서 과연 저기서 누가 저 사람들과 그 공연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기술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기술 지원. 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야기하기도 좀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조금 힘들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그런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그 극단이나 아니면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태프라고 하죠 보통. 네네네. 엔지니어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상주하는 분들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그분들을 좀 계속해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지금 그 부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이컨택이라는 아이컨택? 네, 사업이 예. 있는데 전문가 선배님들이랑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하는 친구들이랑 매칭시켜서 네. 이제 자문도 하고 좀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하는데도 뭐랄까 욕구가 조금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또 아이컨택이 이번에
연애 두 번까지로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되게 많으신데 조언도 많이 구하고 싶은데 좀 줄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보호님은 약간 전시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 쪽이라서 좀 인프라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사실 작업자다 보니까 네네. 작업 공간의 지원이 제일 첫 번째로 저희는 염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지원이 끝나고 보니까 안정감에서 3년 동안 작업을 하다가 이제 약간 큰일 났다. 이제 어디 가야 될까라는 불안감에 이제 열심히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찾아봐도 약간 선뜻 저 공간에 지원을 해준다는데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기가 힘든 게 너무 멀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영주동에 있는데 지금 제 거주지에서 영주동 가는데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다대포에 공간 지원을 해준다 네네. 하면은 이제 끝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조금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부산에 이제 중앙으로 뭐 서면이라든지 가기 편한 곳은 이제 월세가 비싸다든지 그렇겠죠.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이 좀 한정이 좀 되어 있던지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딱 고민에 지금 휩싸이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작업 공간을 어디로 가야 될까? 네, 그럼 네. 이제 공간 또 끝났으면 전시를 또 하고 싶으면 무료로 전시해주는 이제 대관해주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또 찾아보고 있고. 예. 네. 자, 부산의 어떤 청년 예술가들이 어떤 인프라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간과 그리고 사람의 문제,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까지 얘기를 쭉 해줬단 말이죠. 서울의 예술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울에서는 뭐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사실 서울에서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부산에 저도 조금씩은 한 번씩 전시를 해봤기 때문에 좀 좋았던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같은 경우는 빈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용이 들어서 갤러리나 공간 같은 경우를 대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치열한 서울에 있는 그 지원 사업에 수천 명이 지원을 하니까 그 수천 명 안에서 내가 어떻게 노하우를 발현을 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되기까지가 사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지원 사업이 뜨면 부산은 어떨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수천 명이 지원을 해요. 일단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거주자라고 하는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에서 무슨 지원 사업이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천 명이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대략 10명, 10팀 내로 뽑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네네. 굉장히 어렵죠. 또한 접근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서울의 끝부터 끝까지 지하철만 타고 간다고 해도 네. 2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해도 네. 뭐 타고 가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정도가 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냥 예시를 들어본다고 하면 제가 서울에 정말 강북의 끝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경기재단에 들어가겠다, 예를 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3시간 반 정도를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접근성은 사실 서울에 지하철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 가깝지 않고요. 실제로 외곽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로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차량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공간에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내가 지원을 해도 저기를 도대체 어떻게 매일매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는 되게 많은 지원 사업이 있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지원해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3시간, 4시간씩 걸리는데 예.
그 뭐 예술 활동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접근성도 안 좋고 그리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또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뭐 다른 지적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서울이 뭐 연습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통 대다수의 연습실이 고루고루 좀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뭐 내 집 주변에 가까운 연습실을 찾아갈 수 있지만 지원을 받아서 내가 무료로 썼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다 무조건 그만큼 인프라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촬영을 한다고 해도 보통 이제 친구들 사비로 하거나 돈을 모아서 하게 되고 혹은 이제 뭐 텀블러라든지 이렇게 후원받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네. 본인들이 후원을 받아서 그 돈을 활용해서 하게 되던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대관료 무료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양질의 시설을 쓰는 건 없다. 네네. 확실히 존재한다고 얼핏 듣긴 하지만 얼핏. 실사용 이러한 경험은 잘 듣지 못했던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럼 예술 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서울의 예술 정책과 부산의 예술 정책 아마 그 이전에 부서 모임 유튜브 촬영하면서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결과 제가 살짝 들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뭐 별로 다른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관익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서울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예. 뭐 이렇게 막 꿈꾸는 막 되게 막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이런 건 없고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는 부산 그 부서 모임 하면서 네네. 그 청년지대라는 뭐 그런 부산 문화재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보는데 오히려 서울보다 이게 더 잘 돼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부산으로 한번 와볼까? 네, 제가 또 그 새신랑이다 보니까 주거 관련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대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신혼부부나 뭐 아니면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서울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울의 정책들도 좀 살펴봤을 텐데 부산 입장에서 이런 정책들은 좀 여기서도 추가하면 어떨까? 그런 게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초반에 이제 공간 이제 장비나 빌리는 게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공간을 빌려주고 작업 공간을 빌려주고 장비를 빌려주고 그리고 장비 사용을 모르면은 장비 사용법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샀죠. 사고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게 사장님께 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다 아름아름으로 이제 배워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또 부산에 있으면은 좀 더 작업자들이 편하게 공간을 방문을 하고 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남님과 의견에서 좀 연장선상이네요, 그죠? 학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사람들도 학습을 좀 하고 싶은 사람 학습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좀 없다. 예, 그러니 혜택을 좀 본 건 있나요? 어떻게 아까 저 보니까 뭐 3년 동안 네. 작업실을 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3년간 하던데. 작업실도 받고 예. 사실 지원금도 좀 두둑히 받았어요. 두둑히. 네. 근데 그게 또 좋았던 점이 제 작업을 위한 이제 지원금이 아니라 그 지원금으로 부산에 같이 활동하시는 청년분들과도 다른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전시 공간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크기도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좀 부산의 다양한 기획자분들 그리고 뭐 네. 작가님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작년 말까지도 이제 저희 공간에서 부산에서 잡지 이제 만드시는 팀이랑 같이 협업해서 네네. 저희 공간에서 또 쇼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재단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제가 또 비용을 댈 수 있었던 거고 같이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진짜 3년간 제 인적 네트워크도 만드는 데 도움됐고 예. 좀 다양한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뭐 나오면 카탈로그 나오면 열심히 보겠네요. 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느냐. 자, 청년지대 이제 그러면 어쨌든 두 분도
뭐 좀 혜택을 받은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예. 그 청년 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공연자 연주자로서 지원 사업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았었는데 네네. 올해로 이제 끝나가지만 2년째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싶고 음악적으로 또는 다른 것들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찾아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사업에 2년 차고 사실 저희가 이거 이제 부서 모임을 하면서 청년지대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네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지대라는 이 플랫폼을 사실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산 거주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조금만 다른 얘기지만 보태자면 이 청년지대라는 이 플랫폼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면은 모든 청년들이 이제 서울에는 몇천 명씩 지원하지만 우리 부산에는 사실은 지원한 수가 조금 작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까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청년지대 저도 카탈로그 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많은데 몰라서 그리고 내가 되겠어라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 저 자막으로 하나 깔아주시죠 여기. 보이시죠? 청년지대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한번 살피셔가지고 지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저 부산 그리고 서울의 예술가들, 특히나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쭉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에 좀 특별한 분이 와 계세요. 대학문화제라는 단체에서 온 청년들인데 이분이 저 올해 대학가요제 인 부산이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개최하기도 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청년 문화 특히나 지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 포럼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살짝 여쭐까요? 우선 지금 선배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저 또한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저도 이제 독립보험문화 컨텐츠를 시작으로 이번에 대학문화제라는 이제 지역 기반 컨텐츠를 또 개발하고 있는데 정말 쉬운 게 단 하나도 없는 게 예술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 모두가 저 또한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어서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 뭐 이쪽에서 한번 북이 빨리 저기 이동해야 돼요. 미리 좀 말해주시지. 자,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언급해주신 대학문화제 팀원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도 부울경 지역 간의 공유 네트워크 조성을 꿈꾸고 있는데요. 선배 예술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은 오히려 서울 대표들이 조금 하실 말씀이 있는 게 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뭐 의왕시, 안양시 이런 게 다니면서 지원을 이렇게 폭넓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굳이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하나를 그냥 꼭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죠. 한국에 아르코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실제로 예술인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란 게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행이 됐었고 이미 작년 한 여름 정도에 그게 모집을 해서 그 뽑힌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액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꽤 큰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 같은 거를 지원할 때도 그냥 이제 있다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러한 정책을 하기 전에 먼저 네트워킹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한 어떠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커리어들이 좀 쌓여서 그런 팀들이 많이 뽑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지원했는데 최종까지 가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이제 한번 내년에도 지원해볼 생각인데 어쨌든 이러한 지원 사업들도 찾아보면 충분히 전국 단위로 또 많으니까요. 많이들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전에
조그맣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에 어떠한 커리어를 많이 쌓아라라는 거를 이제 조언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6분과 뭐 짧지 않은 시간 쭉 이제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오늘 포럼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여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연숙님, 왜 나만 맨날 첫 번째로 시켜? 그래도 첫 번째로. 네,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만 작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원까지도 다 나온 케이스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산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역도 사실 잘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간 이후부터 어떻게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부산에 전시도 한번 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 재단도 알게 되고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전화도 잘 안 받아주시거든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사실 상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서울이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되게 궁금한 점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전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썩 뭐라 그럴까 관심을 스스로 한 명 한 명에게 가져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사실 처음부터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이런 걸 얘기를 같이 한다고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 청년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봤어요. 반대로.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팜플렛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게 있어서 반대로 팜플렛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지원을 해보고 안 되면 여기 또 해보고 안 되면 여기도 해보고 안 되면 여기도 해보고 이게 지원 사업이 식으로. 많은데 경쟁자도 많고.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사실 너무 대단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하는 청년 예술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원 사업을 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반대로 부산 내에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금만 더 홍보가 되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첫 발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잘 다질 수도 있고 또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향이 지원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이 자리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시는데 조만간에 부산에서 또 한 번 전시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화이팅 해주시고. 예. 자, 그리고 재환님. 네, 저는 아까 네트워킹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자리가 즉 네트워킹이고 좋은 소통의 자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각자 다른 예술이지만 각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 제가 서울로 돌아가더라도 부산에 일이 생기거나 혹은 서울에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좀 좋은 네트워킹이 형성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관익님. 오히려 부산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제 서로의 어떤 그 문화 정책 같은 거를 토론해보고 느낀 게 오히려 서울보다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반대로 공연은 여기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산에서 예술 활동하는 분들도 이렇게 어떤 자신감 잃지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 예술 활동 계속 지치지 않고 이어나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대표팀도 오늘 뭐 다양한 의견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당당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오늘 소감 말씀씩 여쭐게요. 재은님.
네, 약간 부산의 예술가로서 계속 요구만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서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다 알게 되었네요. 네, 부산시 청년 정책 자체가 이제 청년들이 부산에 계속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이래서 4대 정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공동체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계속 이걸 키워나가는 네, 이런 정책을 계속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규남님. 네, 지금도 되게 많은 정책에 저는 혜택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혜택받지 못한 정책들을 위해서 열심히 동료들을 모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받지 못한 것들까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저도 이제 반성을 좀 하게 됐고. 반성이요? 네. 1시간 멀다? 반성을 하게 됐고, 어쨌든 저도 계속 재단의 지원을 받고 3년간 울타리 안에 있다가 지금 네. 나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되는 정책들도 많았고, 물론 이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 나누면서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어서 네네. 좋았고, 이 자리를 시작으로 또 저도 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예. 더 좋은 정책을 또 공유를 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 서로 예, 격려의 박수. 우리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서 우리 부기 역할이 굉장히 커요. 시장님 겸 사장님께 좀 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당연하죠. 제가 그 사회 동안 하면서 그렇게 많은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할 말이 많이 남은 줄 몰랐거든요, 다들. 하여간 수산쟁이들. 그때도 약속했었는데, 제가 이 날개를 불살라가지고 시장 찾아가서 내용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여기서도 박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우리 부산의 청년 예술가들 진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산도 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많은 수의 부산 청년들이 참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서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전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야, 그게 장단점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절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예술가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 정말 응원하고요. 우리 부산의 청년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여러분. 예.